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과 학교 시설 개방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및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예. 예, 시정 질문에선 처음 모시네요. 예,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시정 질문에서. 지난 가을에 아주 호된 비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예, 예.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 교육감님 뵈면 이렇게 긍정의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나서 이 차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아니 그래도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한 상당히 마음 따스 많이 있어. 예,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우리 교육청을 위한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에 대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입니다만 그 납부율이 무척 저조합니다. 그 슬라이드에 설명이 돼 있듯이 교직원의 각종 부담금과 기간제 교사와 시간 강사의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그 재원이 되는 그런 비용인데, 지난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법인별 법정 부담금 납입률을 우리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24년 7월 공개제도 취소가 결정이 됩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저도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정 부담금 그 납부 비율을 2018년도에 이제 그 공개하기 직전에 29.7%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공개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파악을 했는데 거의 이 효과가 없이 계속 29%대를 유지를 하다가 2023년도에 29.5%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가 그런 그 논의를 많이 했고, 크게 보면 법인 부담률 공개 제도가 법인 납부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런가 보니까 법인의 그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결국은 납부율 변화가 미비했다,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이유였는데요. 하나의 정책이 어떤 뭐 좀 유의미한 그런 효과를 얻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이 또 사업이 뭐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으면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최소한의 노력이나 개선의 여지는 좀 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따로 이를 위해서 노력한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그리고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분들은 이제 요새 사립학교가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일반적으로 다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납부율이 미비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거를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뭐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감님,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예. 기준 재정 죄송합니다. 기준 재정 수입액이 수요보다 부족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재정 결함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이유와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정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다른 재단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 혹시 학교 법인의 재산 전수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 정책 전체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교육부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국회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우리 법률적으로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 등의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자립형 사립학교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학교들이 있는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에 대한 이 법률적인 그 규정들이 좀 전부 달라서 교육청이 어떤 경우에는 개입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입하면 안 되는가의 문제를 하여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사학재단들이 수익이 나빠서 법인 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그런 자료를 의문이 있죠. 좀 많이 좀 살펴봤는데요. 법정 부담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학교가 받는 페널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예산 지원을 운영비를 삭감하지요. 운영비 감액합니다. 삭감하죠. 그런데 운영비가 감액이 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요. 학교에서는 그닥 아쉬울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좀 운하학원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교육청 종합감사 내용이고요.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학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인에게 총 3억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첫 해 450만 원이던 급여가 다음해 6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800만 원이 됩니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인상된 거예요. 거의 뭐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억 2천만 원 상당의 벤츠S, 6,500 상당의 BMW, 6,600 상당의 아우디 등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바로 이 학교 법인 수익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스료하고 주유비로도 1억 3천 가까이 지출을 했는데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납부한 법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원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 예산안에 법정 부담금 200만 원 책정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납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물론 뭐 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이 수익이 없는 게 과연 맞을까?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라. 예, 슬라이드를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 지원관님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걸 직접 하려고 그러니 영 익숙치 않네요. 한양학원 같은 경우는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5개 학교 모두 100% 완납했습니다. 반면에 348개 사립학교 중에는 5% 미만을 납부하는 학교가 17%, 그리고 0%, 단 1원도 납부하지 않는 학교도 11%가 넘습니다. 사립 초중 고등학교 법인 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개제도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협의회가 이 재단 납부율이 공개되는 게 불편하셨겠죠. 그런데요, 교육감님, 불편하시라고 공개하는 겁니다. 수익구조 개선하고 납부하시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예요. 의무 이행하라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잠시 거론하셨지만 기본재산 확보율이 저조하다.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 형태라 수익구조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잠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수익구조 개선이 앞으로라고 될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하여튼 이 법인급 부담금 납부율 비공개 전환한 거 다시 공개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폐지가 된 일인데 그 2024년도 7월달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공개가 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현행상 뭐 구조적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사학기관 운영 평가 제도 개선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에도 법령 개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서울시에 보면 38 세금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교육청도 법정부담금 납부와 사학법인의 의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아니면 비위를 관리를 하는 그런 범부서 차원의 어떤 대응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예.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그 사실은 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부담금 100%를 납부하고 있는 이른바 모범적인 사학법인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 뭔지 아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 납부가 낮은 데는 더 제재를 하면 그게 이제 이른바 응보적 정의에 가까운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학교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적용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늘 슬라이드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재단 이름을 넣었습니다. 저분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학교 재단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교육청에서 대납을 해주고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학원들은 그닥 드리는 인센티브는 없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예, 학교 시설 개방 관련해서입니다. 그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세날 의원님께서 수영장이나 복합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영장은 사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시설에 속해요. 하지만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그래도 주민들이 접근성 좋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그렇게 현장에서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슬라이드 보면 그동안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많이 애쓰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프상에서도 보여요. 우리 교육감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시설 개방률인데요. 몇 가지 좀 특징이 보입니다. 공립보다 사립이 압도적으로 개방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운동장보다는 체육관 개방이 낮다는 거, 이것도 현장에서도 느끼는 바고요. 그 지난주에 본 의원이 이 체육관 재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중단 그 요청을 받은 그 배드민턴 동호회 민원이 있어서 중학교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그 동호회 분들이 지역 주민이세요. 그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동호회 분들이 지금 뭐 탄원서도 제출하고 굉장히 절실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학교 시설 이용 계약 및 해지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 그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조례에 의하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 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시설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학교장께서 이 동호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이유를 3가지를 드셨는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 학생 배드민턴 훈련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운동장 안전사고가 있다, 이렇게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 한창 코로나 있을 때부터 전기요금 내역을 검토했는데 큰 변동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동안 문제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되던 학교 그 선수들과의 체육관 사용 문제가 왜 이제 와서 불거졌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운동장에 대해서 어떤 안전사고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날 제가 이제 의회에서 다 활동 마치고 밤에 갔거든요. 운동장은 환하고 체육관도 입구가 환한데 그 이어지는 계단에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게 오히려 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보통 이제 계약 해지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에 먼저 통보하고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운영회가 개최되기 전에 동호회 먼저 통지한 것도 저는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설명은 길게 했지만 교육감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 성향에 따라 학교 개방이 여부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그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교장의 시설장으로서의 부담도 이해합니다. 사고에 대한 어떤 우려, 책임에 대한 무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 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학교 시설 이용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 외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단체들도 같이 협의해서 어떤 새로운 시설 이용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이 어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도 하고 이거를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의원이 조례를 지금 계속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개방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학내의 고충과 교장 선생님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토론의 장 또는 뭐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하시고요. 사실 이게 교장 선생님에게 숨 돌릴 틈을 주는 것도 될 겁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걸 결정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고 또 부담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주민 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의 부담도 좀 내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내에서 시설 이용하다가 혹은 뭐 이용자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에 그 책임에서 좀 더 교장 선생님을 자유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법률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학교장 그 면책 조항 신설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는 약간 미미하긴 하지만 그런 정책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장 선생님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질문 요제는 없었으니까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학생 인권의 날 기념식이 있었어요. 본의원은 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축전으로 대신했는데 현재 학생 인권 옹호관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로 아직은 공석 아니고요. 공석 예정입니다. 공석이 아닌가요? 아직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공석이 이제 임기가 다 되면 채용을 새롭게 절차를 밟으실 텐데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디 인권 감수성이 좀 풍부하시고 적극성 갖춘 인사를 좀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공석 기간이 혹시 되더라도 그 사이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조사관들의 어떤 업무 보장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어저께 마침 그 학생인권옹호관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제가 임명은 하긴 하지만 그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권고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약간은 맞습니다. 독립적인 그런 기능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 학생인권옹호관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그 정책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 서울도서관에 반가운 소식이 걸려 있어서 오늘은 좀 시장님에게 그 축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왔는데 오전에 조금 전에 유정인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칭찬은 또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 거 걸려 있으면 보는 저희 의원들도 기분 좋죠. 감사합니다. 애쓰셨고 우리 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핫하십니다, 우리 시장님. 어디서나 우리 시장님 이름이 보입니다. 하여튼 뭐 고민이 많으시겠다, 깊으시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모쪼록 건강 좀 잘 챙기면서 활동하시길 바라고요. 슬라이드 보시면 뭐 이미 너무 익숙한 내용들인데요. 본의원이 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새롭게 시작된 신규 사업들을 좀 살펴봤어요. 저 예산이 총액은 아닙니다. 저 사업 시작할 때 예산이 저렇게 책정됐다는 의미로 그렇게 봐주시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들일 텐데 특별히 저 중에서도 뭐 좀 관심이 가는 사업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사전 절차 이행하는 게 너무 오래 소요돼서 속도가 성에 안 차는 사업들도 많고 아쉬운 것도 있고 뭐 지금 복잡합니다. 네.
그 시장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솔직히 들을 때마다 시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고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 시장님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요즘 그런 말씀을 좀 부쩍 많이 들어요, 현장에서. 그 먹고 살기가 좀 힘들고 삶이 팍팍해서 그러신 것 같긴 하는데, 이 거대한 토건 사업, 개발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역사가 길고 그리고 우리 도시 집중화가 오래 이어지면서 분명히 새로운 도시 계획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정비 사업도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 예, 충분히 본의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수입과 지출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좀 우리 시민들에게 힘든 것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셔요. 우리 시장님께서 귀 기울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시민들 생각,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토건 사업보다 이렇게 좀 소상공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우리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이 뭐 120%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원래 저희 서울시 예정으로는 한 5월 말 6월 초쯤에 추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시민들이 힘들어하신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정부가 지금 조기 추경을 다음 달 중으로 추진한다는 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했고,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올해 초에 경기가 어렵다는 걸 예상해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라는 거를 보통 때 같으면 올해 초에 시작할 것을 작년에 연말에 준비해서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운 서민 생활 어떻게든 보듬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자부합니다. 지금처럼 좀 두루두루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인데요. 마음 가는데 돈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서울시의 예산 편성을 보면 우리 시장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서울시가 뭘 집중하고 있는지가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사실 이번 시정 질문을 앞두고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단된 사업, 그리고 뭐 약자와의 동행 사업비 집행 내역,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추진 현황 등 하여튼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아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예산 담당관 최은정 팀장님하고 김지훈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SH공사도 자료 준비하시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SH 아끼는 거 아시죠? 우리 황상아 사장님 오늘 아마 사장님 되시고 첫 임시에 참석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한강기획부하고 한강개발부 직원들도 자료 제출하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서울시 사업을 아주 꼼꼼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그레이트 한강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약동 좀 살펴봤는데요. 이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사업별로 예산 집행 편차가 좀 심해요. 왜 그럴까요, 지장님?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질문 예상 목록에 들어있어서 보고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약자 동행 사업이 저희가 지금 가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어마하더라고요. 그 배정되는 예산 액수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4천억 늘고,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한 4천억 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조 이상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자 동행 지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들 긴장을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애를 썼겠죠. 그래서 지금 저 그래프를 미리 아까 띄워놓으셨길래 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약자를 챙기는 사업들은 미리 세세하게 치밀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그 해당되는 약자의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하면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런 사업들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 리스트업을 저한테 해가지고 방금 전에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님 나중에 제출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네, 예, 그렇게 예. 하시죠. 대부분 아주 다행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집행력이 예, 무슨 낮은 게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어려움에 전체로 처하신 보면은 분들이 적어졌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새로운 약동 사업 때문에 기존에 검증 받고 잘 진행되던 여러 복지 사업들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통폐합됐다, 뭐 아니면 사업이 변경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종료된 사업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 균형 잡힌 사업 계획하고 또 이런 뭐 새로운 사업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지원받던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예, 이 당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명을 했던 그레이트 한강 사업입니다. 55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공약 사업 몇 개만 좀 집행률을 보니까 이제 좀 저런데요. 이게 연례 반복 사업이나 박람회나 축제 같은 단기성 사업 제외하면 시장님 임기 중에 좀 완공이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주요 지금 공약 실천위에서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맨 위에 있는 지금 서울링 대관람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 워낙 사이즈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비롯해서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설계도 복잡하고 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저기에 그 적시되어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그 장기간의 준비를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뭐 토건 사업이다, 치적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명명을 한 사업들인데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는 굉장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절실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비판이 아주 강했던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효자가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레이트 한강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걸 뭐 대표적인 토건 사업이다, 치적 사업이다 했지만 지금 한강의 자전거 길이나 잔디밭이나 나무를 안 심었으면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좋아졌겠습니까? 또 시민들이 여가를 아주 알토란같이 이용하시는 시설들인데요, 전부 다. 둘레길도 마찬가지고요. 또 DDP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비섬도 마찬가지고. 지금 DDP나 세비섬이 없었으면 그나마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국 강 같은 데 나가서 보고 이런 시설들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걸 보면 저는 피가 끓습니다. 빨리 갖다 놓고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사업들이 다 완성되고 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시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들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업이라는 게요, 시장님 다 잘할 수도 없고 잘 되는 사업도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 질문할 때 가능하면 좀 갈등이 될 만한 발언을 좀 자제하고 안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민주당 강조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우리 아라뱃길 수조 원짜리 자전거 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 부친상 조문 중에 시장님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의회가 아닌 곳에서 아마 시장님과 사담을 나눈 유일한 장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선배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대선 출마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시장을 나가고 나서 그때 야심 있게 준비했던 그런 사업들이 엎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아쉬웠고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장직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이행해서 이 사업들이 자리도 잡고 이게 완공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지금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그 말씀이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대선 출마 여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심판 선고 후에 밝히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셔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나가실 거냐 안 나가실 거냐 묻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최근 시장님의 행보는 대권 앞으로입니다. 이건 부정하지 마세요. 그 시장님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저 많은 사업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걸까요? 대선 나가시고 시장 안 하시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후임 시장님이 잘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제가 계속할 수 있도록 잘 토대를 닦아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다음 텀에 제가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시장님이 다른 걸 준비하시고 뭐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본의원은 이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왜냐면요. 그 새롭게 되시는 시장님도 나름 시정 철학이 있을 거고 본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한 새로운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려고 할 거고요. 기존에 시장님께서 하시던 이 많은 사업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하시던 거 새로운 후임 시장이 잘하면요. 잘해도 시장님 치적이 되고요. 못하면 그 새로운 시장이 요거도 먹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있어서 시장님 이 사업들이 엎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하여튼 뭐 55개 그레이트 한강 사업 뭐 투입된 예산이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업 때문에 건드려 놓은 한강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도 본 의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장님한테 진짜 한 가지 요구할게요. 대선 나가지 마세요. 예. 시작한 사업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시작하신 사업들 잘 마무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시장 출마 당시에 약속하셨던 것들 지금 뭐 하나하나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들 저는 시장님 이거 엎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정말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화내실지도 몰라요. 하여튼 지금 시정직에 좀 충실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이 몇몇 의원님들이 이거 꼭 물어봐라 그러셔서 제가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물어볼게요. 그 명태균 씨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뭐 수사가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신 거 봤는데 검찰 소환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대권 때 국정감사 때 시장님께서 그 감사에 임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답변을 하게 해달라라고. 네,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범위 내에서만 또 네, 알겠습니다. 면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국정감사 때 시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해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답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정 질문 때는 참 시장님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답변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많이 익숙해지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냥 혼자 피시고 웃었는데요. 제가 시장님께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많은 말들이 나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편하게 시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에 답변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고 계신 거죠? 뭐 수사를 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니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기 여론조사를 팔러 왔다가 처음에 테스트하느라고 좀 시켜봤는데 거기에 너무 허점이 많아서 제가 직접 쫓아낸 건 아니고 제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밝혀도 되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더 이상 당신과의 거래가 없다 이렇게 쫓아낸 겁니다. 네, 거기에 알겠습니다. 앙심을 품고 상당한 악담과 저주와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전국 상황, 대선 직전 상황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들이 물리면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성 기사들이 지금 추측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쪽에 물어보시면 견강부회나 침소봉대나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시간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시장님께서 안정을 잡으셔야 우리 시정이 안정이 됩니다. 예,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며칠 전에 그 우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부는 바람은 대지의 주문을 걸어 봄을 깨운다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봤습니다. 시대는 혼란하지만 우리는 또 다 같이 진일보할 겁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시민에게 인정받는 의정활동을 약속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편 최재란입니다.